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해설은 정말 우리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만한 내용입니다. 김영대 박사님의 밀레니엄 크리스천이라는 개념,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특히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에덴을 단순한 상실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화시키는 아주 역동적인 우주적 게임으로 새롭게 세팅해 보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흔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 하면 인류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 혹은 끔찍한 상실 이런 것들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론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타락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인류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첫 스위치였다는 거죠.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이 심오하면서도 짜릿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딱 5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영혼 형성의 후련장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 오픈월드 진입, 화이트페인과 다크페인, 그리고 마지막 신성한 사랑의 중력까지. 이 우주적 게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진짜 역학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혼 형성의 훈련장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미완성의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그 완벽한 낙원을 아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레나이우스 같은 초기 신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처음부터 완성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진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일종의 훈련장에 툭 던져진 영적 유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완벽했던 게 아니라 이제 막 커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원전에 좀 더 깊이 파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소멸해버릴 흙, 즉 먼지와 신성한 불꽃을 상징하는 생명의 숨결이 합쳐진 진짜 독특한 하이브리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은 바로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쫙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두 번째 섹션, 자유의지라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훈련장이라도 플레이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존 밀턴의 그 유명한 서사시 신라권 아시죠? 거기에 담긴 자유의지 분석을 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밀턴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신을 향한 강요된 복종은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아무런 단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밀턴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미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어서 거절이라는 걸 아예 할 수 없는 낙원은요, 그냥 예쁘장하게 꾸며진 유리 감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찐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리얼한 자유, 그 능력이 탑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오픈월드로의 진입입니다. 타락이 자유의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면 대체 에덴에서의 추방은 정확히 무슨 의미였을까요? 김영대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초기 인류가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그들 내면에는 이른바 에고DB, 즉 에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데이터가 자꾸 쌓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적 진화 주파수, 즉 ELF가 뚝뚝 떨어지고 결국 신성한 연결망 자체가 끊어져 버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건 신이 괘씸해서 내린 분노의 형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에고를 안고 그 미성숙한 상태로 영원히 굳어버리는 그야말로 우주적 대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너무나 자비롭고 시급한 일종의 안전장치 해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는 우리를 에덴이라는 아주 안전하고 제한적인 튜토리얼 모드에서 드디어 졸업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영혼 형성이라는 이 복잡하고 스펙테클한 퀘스트를 제대로 해보라고 코스모스라는 무한한 오픈월드로 우리 캐릭터를 내보내신 거죠. 이제 진짜 본게임 시작인 겁니다. 네 번째, 화이트페인과 다크페인의 대결입니다. 거대한 오픈월드에 던져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적 진화를 위해 대체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선악과는 무슨 박물관에 있는 고대의 사과 같은 게 아닙니다.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확 화를 내고 싶거나 직장 동료에게 짜증내고 싶은 그 매일매일의 찌질한 충동들, 바로 그거예요. 밀레니엄 크리스천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일상적인 루프를 어떻게 플레이하느냐가
우리 영혼의 진화, 즉 ELF의 상승을 완전히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의 에고가 시키는 대로 굴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크페인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지옥불 같은 끔찍한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궤도를 벗어났을 때 우주가 어이 너 길 잃었어 하면서 다시 사랑의 궤도로 우리를 확 끌어당기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마찰이자 아주 따끔한 사랑의 회초리인 셈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화이트 페인입니다. 에고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어렵지만 엄청나게 보람찬 선택이죠. 이 화이트 페인을 꽉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ELF가 쫙 올라가면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신성한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팡 하고 터지게 됩니다. 진짜 장금해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화이트 페인을 묵묵히 견뎌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몸, 마음, 영혼, 그리고 신의 표편인 성령, 이 사중 구조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쫙 정렬되거든요.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 심어져 있던 그 신성한 불꽃이 엄청난 공명을 일으키며 깨어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신성한 사랑의 중력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리적인 중력이 우주의 별과 먼지들을 쫙 끌어당겨서 거대한 은하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온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랑의 중력장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중력장이 우주적인 연합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쉼없이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깊은 다크페인에 허덕이거나 궤도에서 저 멀리 이탈해버렸다고 해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이 우주적인 사랑의 중력을 언제든 다시 감지하고 주파수를 제대로 튜닝할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고성능 안테나 역할을 해주니까요. 이 오픈월드에서 끝없이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쌓였던 이기적인 에고 DB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우리의 ELF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잠재적인 형상만 가지고 있던 우리가 신의 진정한 모양을 현실에서 생생하게 반사해내는 완전한 존재로 진화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우주적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에덴은 과거 역사책 어딘가에 박제된 잃어버린 땅이 아닙니다. 에덴은 우리가 영혼을 진화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자유의지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현실 그 자체인 겁니다. 존 밀턴이 정말 찰떡같이 표현했는데요. 이 오픈월드의 치열한 고군분투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껴안음으로써 우리는 그 옛날의 정원으로 털레털레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 그 어떤 풍파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신 낙원을 스스로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광활한 오픈월드, 즉 현실로 다시 문을 열고 나설 때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를 자극하는 남원의 선악과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에고가 여러분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화이트 페인을 선택하고 밀레니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ELF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시겠습니까? 그 흥미진진한 우주적 게임의 컨트롤러는 지금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